오늘 요 프린트 하나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요게 지난번에 일요일날 특강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교과서 그거예요. 그거 특강 교재. 요게 숫자들 문장들 외울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특강 교재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얘를 받아서 3주 전체를 줄 테니까 3주 차로 모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얘를 꼭 다 외우시라는, 숫자들 다 외우시라는. 그리고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거 데스크에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과서, 책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오늘 문제는 점수가 몇 점, 뭐 센 것도 없잖아요, 그러죠? 센 것도 없고 2개 정도 빼고는 다음 주에는 뭐 좀 실감 나게 다음 주에는 하고, 오늘은 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75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1번처럼 이제 몸 푸는 문제잖아요. 옳은 것은 3번이죠. 문제는 1번 정답 해설은 수업 끝나고 주는 거죠. 파일은 점수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답이 다 유출이 되냐 이 말이지. 없다니, 아직 답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오, 실력이 나오네요. 1번 뭐가 틀렸어요? 틀린 거 2가지 다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구라는 놈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둘 다 하는 거예요.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해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하려고 만든 건데, 얘는 도시군,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감사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뭘 말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보세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것은 어딜 말할까? 어디에다가 얘를 짤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시군, 여기에 일부라고 해야지. 부천시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국을 지정하지, 부천시 전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복합용도계획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단 이거잖아요. 새로 만든 제도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안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거 똑같다. 따라서 3년 내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짜야 되고, 안 짜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실효돼요.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안에 건축물 뭘 지을 수 있는지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규제하는, 건축 제한하기 위해 짜는 게 도시혁신 계획이고, 복합용도 구역 안에서 건축물 제한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복합용도 계획. 그래서 복합이란 말 속에, 이거 어차피 저 공무원들이 만드는 용어잖아요. 공무원들이 만들잖아요. 복합이란 말이 뭘까?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 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구성 비율, 건폐율 몇 프로, 용적 높이 등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행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하고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 수립하는 계획이 복합용도 계획. 이거 지금쯤 한번 이렇게 읽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3번이고 나머지 4개를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냐 하는 문제 의도거든.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이라고 그랬죠. 큰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 막내가 정비 사업. 그 3개 사업을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1번 다 맞았을 것이다. 자, 2번 같은 경우 광역도시계획 두 가지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조건 단독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시장군수나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이 원칙이에요. 그 두 가지만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어차피 매년 나오다가 34회 시험에 안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얘가 34회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35회도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 몇 번?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으면 도지사가 수립한 게 아니죠.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을 하지만 지정된 곳에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뭘 받아야 되고 승인. 3년 내에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도 있다. 포인트가 바로 이놈이잖아요. 나머지 지문 이런 것들은 뭐 이 나머지 이거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공청회 여러 주민 전문가 의견 넣고 뭐 이런 것들 틀리게 내면 준원 문제입니다. 준원 거예요. 어느 수험생이라도 1년 내내 광역도시계 공부했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벌어지냐면 누가 좀 더 집중을 해서 포인트 되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 두 가지를 냉정하게 딱 기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헐레벌레하게 그냥 계속 세게 공부 안 하고 똑같은 양을 그대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왔으니까 보면 일단 다시 다지기로 가야 돼요. 자,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광역계획권 나오면 인접한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관할구역 이거 전부 또는 뭐라고 일부 여러 개 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만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전부도 되고 일부. 그러면서 지정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항상 광역계획권 지정을 먼저 해야지. 광역계획권 지정한 데가 없으면 광역도시계획 짤 리가 없지 않아요. 그죠? 자, 지정은 무조건 혼자, 나 홀로, 외로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천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을 때. 그래서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요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시도지사 공동 지정은 있다 없다? 없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시도지사보다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요거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지문은 절대 안 만들어요. 절대 그걸 만든 적이 없어. 헷갈리질 않으니까. 여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정은 무조건 외로이 혼자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도 두 번 나왔는데 중앙행정기관장 관련부처 장관이라는 얘기지. 시도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가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X, 있다 O. 이렇게. 그럼 광역도시계 수립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도관할구역 안에만 있다. 경기도 안에만. 그럴 때 도지사가 짠다가 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라. 둘 이상 시도의 관할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 수립은 뭐라고 됐어요? 공동. 시장 군수들이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짰다.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갈 때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짜면 누구 승인? 도지사. 도지사 장관이 지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짰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으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지사 제끼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 지 몇 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당연지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거. 그러면서 장관님은 해당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같이 짤 수도 있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을 만들까요? 안 만드나 그랬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도지사도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 지정권자랑 지자체장이 같이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관할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이때는 국토교통부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 지가 지정권자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을 두세 번 보고, 그리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제별로 공부하고 가지 마시고 주제별로 광역도시계획 여러분 한 30분 공부했다 그러면 책을 덮어요. 덮고 한 3분, 5분 정도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핵심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고 혼자 이렇게 중요한 표현 한번 떠들어보고 그게 아웃풋이 안 되는 것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그런 관련된 기출문제 두세 개가 떠올라야 되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주제별로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딱 책을 딱 손에 띄고 머릿속에 딱딱딱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 예를 들어 토지상환 채권,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이렇게 쭉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고 기출문제 두세 개 기억을 하고 오케이, 머릿속에 기억나네.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가요.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점수가 확실히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든 뭐든 모든 기준을 정한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거 이제 틀린 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이때 조사 측량한 내용을 정보체계로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공청회 열어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공청회 할 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생략이란 건 없다. 그리고 해당 시도, 시군,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 그리고 수립한다. 그리고 시장 원수들이 짰다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가 짰다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럼 승인권자는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해당 도시계획위는 심의 거쳐서 보내주면 일반 열람시킨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정보체계 요런 걸 틀리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럼 이제 왔다지 왔다. 주는 문제지, 주는 문제. 3년마다 어쩌고 이렇게 완전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광역계획원 지정한 날부터 3년 잘 보세요.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 요거 지정권자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기출문제 중에 가장 잘 많이 나온 정답. 자, 그 다음에 요 기반시설을 제가 왜 넣냐면 오늘 설명한 문제는 다음 주에 몇 개 빼고는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오늘 한 걸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얘기 안 한다는 얘기거든. 기반시설의 종류를, 기반시설을 다시 훑어놔야 돼요. 지금쯤 훑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바바박 나오다가 한 3년째 굶었거든, 지금. 또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답은 저 찾았지요? 답은 알잖아.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무슨 시설? 청소년 수련, 공간시설이 아니라는 건 알고 맞힌 거예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뭔지는 모르고. 봐봐, 문화, 누가 문화라고 하니까 내가 아까 알바 시킨 거예요. 문화라고 해봐라고. 다 따라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일 남겨놓고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는 단어를 못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외우면 저절로 오는데 얘가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니 얘를 외우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그럼 얘들 다 압축을 해서 뭘로 만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다 압축해서 뭘로 만들지라고 해서 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알면 저절로 다 연결되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방제시설은 다시 방화, 방풍, 막을 방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지사니까 외울 것도 없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도 외워놓고 자, 다시 오늘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뭘로 분류? 방제시설.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하면 나왔다니까? 위생장갑 끼라고 장사 치르고 돼지 잡고 수술하려면 위생장갑 끼니까 복은 위생시설. 환경오염되면 안 되니까 환경기초. 그 다음에 교통시설. 면허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원공지. 유통공급, 아니, 유통. 저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뭐가 외울 거 있어요? 얘를 외우면 되지. 공동구 시장에서 유통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이라고 돼 있죠. 공공문화, 공공체육, 공공. 그러면 저 단어만 외워도 새끼들 다 연결되네. 또 없는 거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연구, 복지 활동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연구, 복지시설은 뭘로 불려? 방제시설은 아닐 거 아니요. 공간시설도 좀 느낌이 세요. 유통공급도 세야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래서 7개의 덩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다시 청소년 수련시설은 뭘로 불려? 공공문화, 체육. 아유,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별로 중요한 내용,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냐 한번 해봐봐요. 안 돼.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함정에 빠져요. 내가 설명을, 자, 중개사법 벌칙. 자, 이렇게 외웠어. 나 이렇게 외웠어. 3년의 징역, 2년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 50만 원 뭐 이거. 쭉 설명해 봐봐요. 그렇게 됐다? 절대 안 되거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공부를 완벽하게 안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틀린 것은 그 시기가 아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네. 5번 틀렸죠? 5번 찾아야 되지. 3월 내 신고하는 게 아니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됐을 때는 3개월 내 신고해야 되고, 그죠? 나머지는 기득권 보호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은 자, 시설 입지의 복합구역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토지 면적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5분의 4.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5분의 4. 국공유지 제외하고. 3번은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통의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 제한은 시도 대도시 시장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말단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내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에 관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열람시키고 고시하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공법은. 따라서 5번, 3개월 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고 풀었죠? 어제 결혼선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1차 하시는 분들 나중에 40번인가 그 문제 보는데 7%밖에 못 맞췄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춤추고 왔다 갔다 춤추고 난리 났던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자, 지금 3번, 4번의 정답률이 65%, 60%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진짜 가장 기본이에요. 다음 주에는 좀 생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거를 안 한다, 조금 그렇다는 것은 약간 너무 기초가 너무 없다는 거. 자, 다시 정리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험을 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8가지, 그건 옛날에 많이 냈어. 내질 않아. 그 다음, 누가 위반하나요?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리고 광역이나 기본계획서 물어보니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볼 수 있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없는 그 위주로 계속 내잖아요. 그게 뭘까? 주민들 제한하는 것, 효력 발생, 정도면,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이 위주예요. 자, 그러면 주민 이해관계자들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 주민들은 가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고도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한한다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들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 용도 지구 중에서도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만.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폐지해가지고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 대체한다. 이건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시설입체 복합구역. 그러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제한할 때 이거 외의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서 들어가려면 그 예정 토지 면적 소유자 동의 받는 거잖아, 동의. 자, 기반 시설, 시설입체, 시설 나오는 관련된 것도 5분의 4 기사회생 할 때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러면 봐봐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얼굴 샥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도 하거든요. 왜 틀리죠? 아까 그 문제 왜 틀리냐고, 4번도. 그렇게 시가와는 신고, 3월이 나머지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하고 왔는데 그때 이렇게 표정 보면 다 했거든. 다 알아들었거든.
신기하다니까. 여러분도 신기하죠? 문제 풀면서. 예. 자, 그래서 여기 정한 거 외의 것들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 다음에 제한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45일. 바빠서 연장은 30일. 그리고 제한서 낸 사람은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변사체를 발견. 왜? 왜? 한 말을 해봐요. 소식껏 하세요. 옆 사람 얘기 따라 하지 말고 뭐 말을 해봐요. 왜 변사체를 발견되는데? 뭐 말을 못하네. 자, 부천시에 가서 공원 설치해달라고 제안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안서 들어오니까 도시공관리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치겠지. 안 거쳐도 되는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바람에 거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위반 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문장을 표현을 해보면 게임 얼마나 많은 틀리게 나왔냐고. 그 지문이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시킬 수 없다, 뭐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뭐 별짓 다 한다고. 그 법조문 그대로. 자,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공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 그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잘못한 모르는 사람들은 손을 막 쓰고 막 줄 계속 치는 게 외우는 줄 안다고. 안 되잖아요. 줄 쳐서 외우는 걸. 줄 쳐서 외울 것 같으면 여러분 친 줄은 부산 15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책에 그린 별 밤에 뿌리잖아요. 은하수보다 많아. 그죠? 온 산에 가을 하늘 별을 막 천지로 펼친다. 그린 별들 다 뽑아서 뿌리면 그 줄들은 부산까지 5번 왔다 갔다 하고. 경고소가 필요 없다니까. 자, 그럼 45일 플러스 30. 자, 요 부분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답은 뭐 쉽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렸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도시개발구 해제된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요? 택지개발 안 해서 풀릴 때만 옛날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자, 요 1번하고 이 3번 있죠. 요거.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둘 다 등장하면 내가 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답이 아니라고? 그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할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할 때 걔가 답일 확률이 높은 거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에서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이런 말 나오잖아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거는 무조건이야. 깔끔하게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그때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주거상업 공원녹지를 추가적으로 더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보일 거야. 보면 뭐 안 배운 거라도.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관농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용도가 미지정된 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6번이 정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5%요. 야, 6번이 25%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4명 중에 한 사람만 맞췄다는 얘기지. 4명 중에 한 사람. 내 중에 3명 틀렸네. 답 몇 번? 3번. 그렇지. 돌아버린다니까. 정치법상 규제받는 게 어디냐고. 여러분, 용도 지급의 행위제한 있죠. 행위제한. 가만히 있어봐. 용도 지급의 행위제한. 내가 설명하니까 이건 이제 100점 다 나오겠다. 전부 다 맞히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문제를 쐈는데 이게 의외로 25%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그러더라. 20%. 복합용도지구는 1.1 계획 1.10 계획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1번 한 사람은 없어야지. 2번, 4번 두 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결정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죠, 그거?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요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이놈은 용도 지역이 뭐든, 용도 지구가 뭐든 얘는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필수서 이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까, 왼쪽 페이지에 있을까? 왼쪽 페이지 하단 날개 4개 문장 중에 세 번째 거 줄 끝내 쳐가지고 빵꾸 날 정도로 너무 중요하니까 없다라고 출제했고, 그 다음 이 3개는 찾으면 안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조례 맞잖아요. 방배지구도 도시군계획 조례, 경관지구도 도시군계획 조례.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거 몇 개가 있냐?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는 무슨 법 적용? 개특법 개발장구역. 자연 취락지구 안에 행위자는 뭘로 한대요? 국토법 시행령 78조. 4층 이하 단독주택 1종 2종 쇼 1 단 하나만 빼고, 그 다음 동물들 운동시켜가지고 창고에 넣어서 삐딱한 놈 교정하고. 자, 그러면 봐봐봐요. 내가 왜 얘를 정답 처리해서 건축법이 아니거든. 얘하고 똑같아야 돼. 도시군계획 조례. 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용도 지구 있죠. 용도 지구 매년 하나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게 뭐냐? 최근에 세분되는 거, 박스 개념 물어보는 것, 종류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본다고. 용도 지급을 행위제한이 몇 년 동안 안 나왔다니까. 그 나올 할 순서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5%밖에 못 맞힐 문제는 아니거든. 자, 다시 용도 지구 개념 나왔고, 자, 요것도 다시 이제 어차피 용도 지구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은 다시 외우셔야 돼요.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하는 곳이 어디? 일주, 일공. 자,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나요? 없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자,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용도지역이 뭐든 용도지구가 뭐든 뭐 설치할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급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여기다 용도구역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죠? 용도구역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제지구. 자, 여기서 봐봐봐. 여기에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죠. 바보 멍텅구리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취, 개, 특. 자,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 용도지구는 쟤네들은 이렇게 세분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언급되는데 얘는 세분을 안 하니까 얘 두 놈은 박스 처리해서 뭐에 관한 설명이냐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 두 놈은. 자, 여기 보면 오염물질,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걸 못 짓게 규제를 하고 싶어. 그럼 뭘로 지정하라고? 특정 용도. 단어를 못 외우잖아요. 단어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부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자, 어떤 걸 못 짓게 제한하려고? 금방 얘기했잖아. 거꾸로. 뭐를 못 짓게 하려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금방 얘기했잖아요. 오염물질, 배출설, 청소년, 유술.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시킨다? 못 짓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지정했다, 부천시에서. 그럼 어떤 걸 못 짓게 하려고?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걸 못 짓게 하려고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려고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토지용을 뭘로 지정하면 돼요? 그럼 복합용도 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래, 아까? 일주, 일공, 계획관리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물어본 게 이쪽 동네거든. 그러면서, 자, 얘들 나오지, 얘들 제일 잘 나온다고, 얘들도 이 개념을
물어보면 땡큐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게 무슨 경관? 시가지의 경관 보호하는 게 특별한 경관 보호하는 게 이렇게 개념 이런 게 된다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계속 손을 보면서도요, 이건 이렇게 해보거든, 이렇게, 이건 다 맞힐 것 같아 하고도 문제를 보내보거든요. 다 틀려주지. 아까 같은 문제 같은 거거든.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받는다. 너무 쉬운 건 말도 안 되지. 건축법은 국토법에서 영도지구에 한 번도 나온 적도 하고 나오지를 않는데 이건 틀리겠어? 하고 내거든요. 이건 뭐 100%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 기본이 진짜 중요하구나. 아직도 기본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그래서 경관지구는 좀 낼 때 이런 걸 내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일반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그럼 틀렸죠? 자식? 자, 자연경관, 마지막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경관지구. 몇 가지? 이 경관지구 안에서는 저놈이라고 이래 표현하나 똑같다고.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교과서 됐거든?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책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관지구는 이 셋 다를 포함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못 짓게 한다. 그 얘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 대도시 조례, 부천시 조례, 시군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자, 이 두 개가 나올 때 거꾸로 연결을 하지. 개념을 물어볼 때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대상을 하면 시가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자연 방제. 그렇지. 자, 그럼 방제지구지, 방제. 방제가 뭐예요? 재해를 막으려고.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됐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면 다 조례로 한다니까. 조례로. 건축법이 어디, 소방법 건축법이 어디 있냐고. 없어, 그런 거. 그리고 머리 한켠에 건축법 뭐 있었는데 방화지구는 행위제한 자체가 국토법에 언급하지 않아. 방제지구가 지정됐다.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알아서 하라.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용도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국토법에 이런 방구도 없어. 그래서 건축법 들어가 보면 건축법에서 내화 불연으로 하세요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시험을 내질 않아. 국토법령을 물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방제지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조례로.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중,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주로 뭘 보호하려고 지정한대요? 그래, 문화재라고 해도 돼. 내가 알아들으니까. 문화재하고 또 뭐가 있을 때? 문화재로 끝이요? 전통 사찰. 국가유산 전통 사찰. 자, 중요시설물은 어떤 걸 말한다? 그렇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 교도소, 군인시설, 야생동식물, 서식처, 생태계, 보호지구 지정했다. 얘도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하나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 겁나 중요한 거지. 집단 취락지구 이놈은 어디서 지정하라고? 여기 왜 그린벨트에는 없어? 따라서 집단 취락지구라는 곳, 즉 그린벨트 안에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 조치법령 적용을 받는 거요. 똑같이.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하라고? 주상공은 없지. 그럼 여기서 잡아봐요. 녹지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 20. 나머지 다 20이잖아요. 계획관리 고려하지 말고. 여기다가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했다. 건폐율 조례로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다? 60%까지. 그리고 세상에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다가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도요,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 일종건생,
이종곤생 다 지을 수 있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수소 뺀 이종곤생 다 지을 수 있다니까. 동물식물 관리시설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농업용 창고, 교도소, 군인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발전시설, 4층 이하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연 취락지구. 땅값 겁나 비싸진다니까.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 안에 행위자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구나. 78조 유일하게 국도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4층 이하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문제 풀리는 거야. 암기, 지금 암기 어찌 할 게 없어. 개발재능지구, 주산, 관보기, 특 5개. 이 개념 물어보면 감사, 땡큐, 베리머치 이런 답이 있는데, 그러면 개발재능지구는 난개발을 막아야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자, 주거개발하고 특정개발, 주택이는 계획 관리지역에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고, 산업유통은 개생농, 관광유형은 도시적 왜 지금 다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복합은 시험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재능지구 지정하면 조례로 건폐율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40%, 용적률은 1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고, 자연녹지에 묶이면 건폐율 30%지만 보통은 40%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는 얘기야. 난개발 막으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아까 다시 이제 올라가서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용도 지구는 어쨌든 한 문제 나온다. 거의 90% 나오는 주제인데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급하게 후두부둑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